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개묘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경일관한테 그동안 경일관을 찍을 때 사묘절을 겪어온 경일관들이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나쁜 말만 했다고. 근데 인자 드디어 경인, 경술한테 있어서는 사묘절 이 힘든 시기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만이야 힘든 시기는 불안, 초조, 번뇌, 조급, 고립, 실패, 정신적 문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끝이야. 올해까지만입니다. 내년부터는 태지와 연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욕을 안 얻어먹어도 되는 그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경진, 경자, 경신한테 있어서는 역마육회 화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서 자, 역마육회 화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끝납니다. 이 문제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요걸 반절은 얻어먹게 생겼네요. 아이고. 자, 경일관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경일관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 절대 법칙 있잖아요. 자, 상위 20% 하위 20% 해갖고 8대2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겹치면 원래는 딱 8대2로만 나눠져요. 그래서 80%가 맞는데 상위에 있는 애들을 20%를 딱 잘랐을 때 8대2고 하위로만 잘랐을 때도 밑에 것만 8대2로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8대2 법칙을 늘 주장하는데 60%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주분석 적용 방법을 먼저 보시고 늘 시청해야 된다는 점, 예,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경일관한테 있어서 개는 상관입니다. 그리고 묘는 정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상관과 정제에 무슨 일이 생기냐? 상관과 정제. 자, 남자한테는 상관은 처가입니다. 처나 처가예요. 그리고 정제는 부친이자 아내이자 내 여자, 그러니까 애인도 돼요. 내 여자 돈에 묘파가 와버렸네. 묘파가 뭐예요? 딱 듣기에도 안 좋죠. 묘파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 알맹이는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넘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치만 둘이는 대면해. 요렇게 딱 등 대고 앉아있는 그 모양새가 돼버립니다. 자, 여자한테는 상관은 자식과 일입니다. 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정제는 나의 아버지이자 시어머니이자 돈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거리가 생기든 시어머니하고 거리가 생기든 돈에 문제가 생기든 무언가에 돈이 겹쳐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금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로? 태지 연살, 태지 육해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자, 그럼 내년에 겪어야 되는 그 숙제는, 자, 계묘라는 거는 경인 다음에 계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자, 원래는 비가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새싹에다가 물을 주는 형태가 계묘잖아요. 자, 그게 물이 없을 때 그렇게 되면은 가들은 잘 커. 그지만 반반이잖아요. 인생은 반반이잖아요. 물이 너무 많은데 물을 줘봐. 그럼 가는 묘가 녹아버리죠. 응? 그 새싹들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애도
물탕에 있는데 물을 또 줘봐요. 그러면 또 망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놓인 자리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내가 지금 놓인 자리를 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하고 신일관들, 관성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외우려고 그래. yes or no 혹은 맞아요, 틀려요, 합격해요, 안 해요, 이렇게 딱 기어 아니요, 이거 딱 이분법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이분법적이지 않잖아요. 나는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체적인 이치. 근데 자꾸만 내 사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부자이고 돈 많으면 좋아? 부자이고 돈 많은 거는 좋아. 그렇지만 부자이고 돈 많으면은 내 가족들은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점과 단점은 늘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라고 해서 좋냐 안 좋냐, 부자여서 좋냐 안 좋냐,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맞죠? 경일관들 이거 싫어하는데 내가 이상한 예를 들었다. 커트. 자, 그래갖고, 묘파가 왔다. 자, 개묘는, 커다란 개묘다. 검은색 토끼네. 검은색 토끼. 근데 검은색 토끼는 없죠. 그러면 검은색 토끼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쥐가 있죠.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토끼만 해졌어. 그러면은 이 쥐가 개묘일주를 보셔야 됩니다. 개묘일주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개묘일주는 원래 일주지만 10년 대운에서도 개묘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 내년 한 해에도 개묘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럼 개묘일주를 딱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개묘일주는 식신 중에서도 남편이 벌어서 가지고 온 돈으로 먹고 살 수가 있는 일주이긴 하지만 한 15년에서 20년 동안은 남편의 원조를 받지만 남편이 사회생활을 말아먹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개묘가 사회로 나가야만 돼요. 출동. 그러면 왜 그러냐? 개묘는 천을귀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만약에 개묘가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규직 안으로 자꾸만 1번으로 들어가. 자꾸만 빨리 들어가. 왜? 성실해요. 그리고 겉 모양새가 좋아요. 그리고 통합을 잘 시켜요. 그래가지고 빨리 승진하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일도 잘하지만, 본인도 일도 잘하지만,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남편이 돈을 딱딱 벌어온다. 그럼 사회생활을 하기가 나는 살림만 할래. 이게 바람을 피우던 사업을 해서 말아먹던 사회생활에서 뭔가를 망가뜨려 먹어요. 빚을 지든. 그래서 개묘가 여자다.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개묘가 남자다. 사회생활은 굉장히 잘하고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형태의 부부관계를 한단 말이죠. 그치만 몰래 밖으로 눈을 돌린다는 점. 그것이 그래서 와이프랑은 사이가 조금 약간 이상하게 냉랭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점, 그것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개묘가 1년 동안 뭔 일이냐. 근데 그때 남편의 원조를 받는 형태의 개묘가 아니고 남편이 말아먹은 다음이야. 간땡이가 부은 쥐라는 거는 말아먹은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 지금 뭔 문제가 터졌어. 그러니까 돈이잖아, 돈. 정제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돈 문제가 생겼는데 표시를 안 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던, 자기가 말아먹었어. 망한 거야. 자기가 한 3억 갖고 있었어. 말하자면 갖고 있었는데 말아먹은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줄여야 하잖아요. 그럼 빚잔치를 하고 나서 다 줄여야 되는데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까 안 줄여. 그래갖고 25평 살다가 그건 내 집이었는데 그런 빚잔치 하면서 다 팔아먹고 32평짜리로 옮기면서 월 보증금 3천에 월 뭐 100만 원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런 뒤로 이사를 딱 가가지고 아무런 자기 망했다는 티를 안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속으로는 죽겠지. 그렇지만 겉모양은 사회생활을 잘 해가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게 개묘가. 자, 그럼 내년에 자, 경호, 경인, 경술은 자 소신, 번뇌, 태지에 놓이잖아요. 소신, 번뇌, 막막하고 불안하고 온순하고 이기적이고 이간질을 할 수가 있고 거짓말을 잘할 수가 있고 인간미가 있죠. 동정도 잘합니다. 겁도 많아요. 배짱 많아요. 잘 속는다. 태지를 보세요. 순종적이다. 소심하다. 늑복이 있다. 장애가 많다. 직주, 이동, 천우신조, 내 것만 챙긴다. 자유, 갈망한다. 공포, 겁보, 노심초사, 불안감, 초조감, 의타심이 많다. 여성스럽다. 조신하다. 요것이 뭔 얘기냐. 태지를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경호, 경인, 경수를 경진, 경자, 경신 모두 다 해당이죠. 이거는 자 뭔 얘기냐. 소심해서 내가 확 저지르지 않아. 직주 이동도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늑복과 천우신조가 있죠. 그래갖고 공포, 불안, 겁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조심조심 해가지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쟤네들 잘렸어. 어떻게 나도 잘리면 어떻게. 아니 근데 나는 내 거 나는 그거 하라는 거 다 했어. 내 것만 계속 쟤네들 막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막 보면서 내 것만 막 챙겨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거는 지켜낸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불안하지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넘들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거는 막 공부 숙제 다 했어. 이 숙제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연살 이성운이죠. 이혼수죠. 예뻐요. 피곤한 시기죠. 일득삼실입니다. 실증 많습니다. 반복적 업무를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직주 이동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이성운. 자, 내가 만약에 솔로면은 여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커플이야. 그래가지고 부부야. 그러면은 내가 부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한 사람하고는 이별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수가 되는 거고 내가 연애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연살 때는 이뻐요. 그리고 넘들이 얘기하잖아. 그럼 잘 웃어. 그리고 연살이 딱 들어오면 눈도 잘 마주쳐. 사람들 눈을 잘 마주쳐요. 그리고 내 외모도 조금 신경 쓰고 타인의식을 매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반복적 업무를 굉장히 이제 실증이 나. 잘하는데. 그래갖고 막 허기가 싫어. 막.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잘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허기 싫어.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 직주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직주 이동. 그러면 벌써 내년이 오기 전에 올해에 벌써부터 이민년에 벌써부터 직주 이동이 일어납니다. 벌써. 직주 이동이 여기 딱 있다. 그러면 그 해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 1년 전에 이동이 먼저 일어나 버려요. 그것은 만세력의 차이, 음력과 양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진, 경자, 경신한테는
육해가 와버렸네. 태지에다가 그란에도 불안해 죽겠는데 육해가 또 와버렸네. 작년부터 역마육계 화계가 시작됐죠. 자, 경진, 경자, 경신은 역마육계 화계가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립되고 실패. 뭐에 인간 금전 정신적인 문제 인간관계 막 이랬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도 중복이죠. 자, 그러면은 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네. 인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하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왜 봐봐. 이게 봐봐요. 인간 금전 정신적 문제는 뭐예요?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아버지, 내가 집을 샀는데 원금 상환을 좀 하라고 그래갖고 돈이 좀 모질란 게 아버지 돈을 좀 꺼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돈이 들어갔어, 만약에. 그럼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직했다고 치봐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실직을 안 했어도 이자가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집을 샀는데 이자가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버지 것까지 갚아줄 여력이 안 돼버려.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끝나버리죠. 섭섭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문제가 생기죠. 야, 너는 갚는다고 하면서 왜 안 갚니?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그 관계가 점점점 뒤틀려 버립니다. 그럼 금전 문제 발생했죠. 인간 문제 발생했죠. 그럼 정신적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형제간들이 야, 너 왜 아버지 돈을 엄마 돈을 왜 빌려갔어 네가? 막 이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갖다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막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단 말이죠. 돈의 문제라는 거는 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지 딱 하나 돈만 문제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돈만 문제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때는 아플 수밖에 없고 육해라는 것은 제가 백호, 저승사자, 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때는 완전히 말아먹어버리고 전부 다 말아먹고 침잠의 시기, 인간의 겨울의 시기에 들어가서 너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또 너무 심각하게 너가 막 욕심 부린 거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을 다 해봐서 너가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찬찬히 한번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이 그릇이 인간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는 2배 이상 커져버리는 그러한 정신적인 성숙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물어보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과 관련된 공부, 종교, 심리학, 초인간적인 무슨 초자연적인 세계, 약초, 이렇게 명리학 이런 쪽 신과 관련된 이쪽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육해가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경호, 경인, 경술은 그나마 사묘절 끝나고 이때부터는 태지 연살로 해갖고 이제 이 인간의 겨울의 시기가 끝났어요. 사묘절 12운송에서 사묘절이 끝났어요. 자, 여긴 12신살에서 역마육해 화계가 시작됐네. 그러면 19년 21년도쯤에 집 샀네. 11년도쯤에 집 샀네.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때 집 샀네. 그러면은 역마 이사 갔지. 집 사갖고 이사 갔다. 역마육해 화계 시작됐다. 금리 인상 막 되기 시작해갖고 복잡해진다.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딱 맞아 들어가죠, 이게. 지금 현재 사회의 상황을 보자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개묘년 경일관한테의 숙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